3,000km 상상이 되시나요? 한 남자가요,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서 홀로 이 거리를 걸었습니다. 오늘 그가 길 위에서 발견한 역사, 사람,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서 혼자 떠난 한 남자의 아주 장대한 여정인데요. 이게 단순히 체력만 시험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. 발밑에 묻혀있던 과거의 목소리, 또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사람의 온기까지 마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정확히는 3,270km.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,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8번을 왕복하는 거리래요. 남파랑길 1,470km에 서해랑길 1,800km. 이 어마어마한 길을 오직 2발로만 걸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도를 따라가는 하이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. 땅의 높낮이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바닷바람을 온전히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나라의 진짜 속살과 마주하는, 뭐랄까, 살아있는 대화 같았다고 할까요? 이 길이 사실 그냥 길이 아니었습니다. 어떤 때는 풍경 속에 수세기의 역사를 품고 있는 말이 없는 스승 같았다고 해요. 자,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역사였습니다. 예를 들어 해남의 용정사 같은 곳에 가면요, 그 고요한 담장 너머로 수세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. 근데 그 시간 속에는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고난과 고독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. 걷다 보면 유배라고 불렸던 귀양지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. 17세기 문인 김만중 같은 분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외딴 섬으로 쫓겨나야 했던 바로 그런 곳들이죠. 혼자 걷는 길 위에서 여행자는 수백 년 전에 또 다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. 아, 이 나라의 과거가 참 순탄치 않았구나 하면서요. 또 이 길은 고려시대, 그러니까 칼이 법보다 앞섰던 무신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땅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. 쿠데타가 또 다른 쿠데타를 낳고 배신과 암살이 끊이지 않았던 격동의 100년이었죠.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이 풍경 아래에 그런 역사가 잠들어 있다는 게, 와, 믿기시나요? 그리고 아픈 역사는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. 강제징용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목숨을 잃은 118명의 광부를 기리는 이 위령탑 앞에 서면요, 태평양 전쟁의 비극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파도 소리와 함께 막 밀려옵니다. 때로는 예술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기도 하잖아요. 한국전생 때 통용상륙 작전의 영웅들을 기리는 바로 이 시처럼요. 우리의 생명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, 이 한 구절이 그 희생의 무게를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거죠. 그런데 이 길이 과거와의 만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어쩌면 더 중요한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죠. 자, 이 고독한 여정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연결로 가득 찰 수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? 수천 킬로미터를 혼자 걷다 보면 고독은 뭐 당연한 친구가 되죠. 근데 그 고독을 잠시 잊게 해준 게 뭐였냐면 바로 스쳐 지나간 사람들과의 짧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들이었어요.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사진을 찍어주던 한 여성이 이 남자가 자기 고향인 부천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반색을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. 어머, 저도 부천 성모병원에서 7년 근무했어요.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곳에서 단 몇 마디 말로 순식간에 둘은 이웃이 된 거죠. 또 어느 날은 학교 밖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대요.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 박시연 학생이 다가와서 조용히 우유 한 팩이랑 쿠키 2개를 건네주고 가더랍니다. 어떤 대화도 어떤 이유도 없는 그냥 순수한 친절 그 자체였던 거죠. 때로는 우연히 꼭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대요.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갑인 거예요. 근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태어난 달까지 8월로 똑같았던 거죠. 이 넓은 세상에서 만난 또 다른 나 같았달까요? 참 신기하죠? 자, 이렇게 긴 여정에서 음식은 그냥 배만 채우는 연료가 아니죠. 그날의 기분, 만난 사람, 그리고 지갑 사정까지 모든 게 담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. 생존을 위한 행위 자체가 여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. 그의 주식은 종종 컵라면이었습니다. 근데 그 안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아냈어요.
부드러운 사리곰탕이랑 매콤한 쌀국수,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맛을 고르는 탁월한 선택으로 단조로운 식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거죠. 행복이 뭐 별건가요? 물론 가끔은 작은 사치를 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. 하루 종일 걷고 나서 35,000원짜리 광어회 한 접시를 딱 시켜서 혼자 유유히 즐기는 저녁.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겠죠. 고된 하루를 보낸 자기 자신한테 주는 최고의 보상이자 위로였을 겁니다. 역사와 사람, 그리고 생존. 이 모든 걸 겪으면서 3,000km가 넘는 길을 걸은 끝에 그가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처음에는 구간을 완주라고 인증 배지를 모으는 데 집중했대요.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. 친구한테 이렇게 조언했듯이 말이에요. 걷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즐겨. 아, 목표가 도착이 아니구나. 길 위에서의 모든 순간, 모든 풍경, 모든 만남을 온전히 느끼는 게 진짜구나 하고요. 이 여정은 그에게 법정 스님의 유명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닫게 했습니다.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. 배낭의 무게를 줄이듯이 삶의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바로 이 길 위에서 배운 겁니다. 결국 이 남자의 3,000km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 각자의 길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우리가 매일 걷는 집 앞 골목길, 출근길에도 분명 그 길만의 역사와 만남, 그리고 의미가 숨어 있을 거예요.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볼 시간만 있다면 말이죠. 여러분의 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?